네, 한동훈 대표의 이 페이스북의 글 등판이 현실화되니까요. 뭐 많은 정계에서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TV조선의 앵커 두 분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앵커 두 분이라고 하면 현재는 정치인이신 그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 그리고 박정훈 의원 두 분이 지금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설전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신동욱 대변인께서는 지금은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당이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다. 네.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린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더 생각해봐라. 뭐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박정훈 의원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아니 핵심 당직자 여기서 핵심 당직자는 아니 당신 국민의힘 대변인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당원에게 공정하게 해야지. 지금 홍준표 오세훈 이 대권 행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그냥 바로 받아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현상도 보면서 좀 이 내부 궁금한 분위기가 좀 내부에 궁금합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조기 대선이 사실상 점화됐다고 봐야죠. 쉽게 말하면 특히 두 사람이 이번엔 다 초선이고 네. 초선이잖아요. 둘 그렇죠. 다 그리고 강남권이에요. 박정훈 의원이 이제 송파, 그리고 그 신동욱 의원이 서초. 네. 또 그리고 두 사람은 언론계 선후배고. 그렇죠. 신동욱 의원은 저랑 동기예요. 신동욱 의원은 그래요? 저는 그때 92년도에 중앙일보 입사했고 신동욱 의원은 그때 이제 SBS 92년에 그랬군요.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훈 의원은 이제 저희 언론계 후배죠. 네. 그리고 박정훈 의원하고 신동욱 의원은 또 TV조선에서 서로 같이 또 선후배고. 앵커 주고받고 네. 이런 그 또 회사 선후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데 이 그런 관계를 다 이제 뛰어넘어서 일종의 서로 간에 이제 이런 비난전이 나온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의원들이 각자 도생의 길에 벌써 접어들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말이죠. 이 신동욱 대변인이 이분 더군다나 수석 대변인이죠.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건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요 부분이에요. 요 조기 대선 정신 네. 팔려 있다. 요 부분을 특히 이제 박정훈 의원이 이거는 웬만하면 참아주겠는데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참전을 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한동훈 대표는 그냥 책 낸다 이제 찾아뵙겠다고 한 건데 이걸 갖고 벌써부터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 지금 탄핵도 안 됐고 아직 결정도 안 됐고 지금은 거기 똘똘 뭉쳐 싸워야 될 때 한동훈은 조기 대선 욕심이나 내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동훈이 낸 메시지를 볼 때 너무 나갔다. 그렇죠. 너무 지나친 비판이다. 그런데다가 요게 1번. 네. 2번. 본인이 앞서갔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너무 앞서갔다. 너무 앞서갔고 이거는 또 연결하기도 너무 부적절하다. 1번. 근데 2번도 또 중요한데 네. 이건 신동욱 의원 개인인데 신동욱 의원은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은 이 조기 대선 정신 팔려 있는 사람은 정작 누구냐? 마음이 이미 시정에서 다 떠났고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걸 공식화한 분이 있다. 대구를 언제 이사를 가야 할지 대선 출정식을 생각이. 방불케 했단. 그래서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날 국회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 국회의원 수십 명이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신분 가셨대요.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네. 그래서 50여 분? 그렇습니다. 50여 분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때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대선 출정식 하냐 네. 뭐 이런 또 어떤 일각의 지적도 있었는데 직접 가지도 않았어요. 그 출정식에 본인도 갔던 것 같은데. 본인도 갔어요. 그렇죠. 본인도 갔어요. 신동욱 대변인이 갔어. 왜냐면 네. 서울이잖아요. 서초니까. 네. 그 지금 보면은 거기에 이미 어느 정도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이제 해야 돼. 이제 국민의힘은 108명이요. 다 이제 각각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뭐 오세훈이건 한동훈이건 심지어는 홍준표건 또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미는 후보도 있을 거예요. 네. 김문수건. 네. 이제 각자 도생. 그야말로 108번뇌. 108명이 다 각각 번뇌를 해야 된다. 108번뇌가 이제 나오는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문제는 뭐예요? 이 신동욱 대변인은 지금 개인이 아니고 당 대변인이잖아. 당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당 대변인 명의이기 때문에 물론 방송 나와서 이제 얘기한 거지만 누가 봐도 저게 당 입장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당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혹시 무슨 권영세, 권성동이 오더 내렸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일단 지금 누구냐 이것은 신동욱 대변인이 네. 그냥 자기 얘기를 한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타이틀이 대변인이죠. 그럼 본인이 그렇죠. 명백하게 요거는 대변인이 아니라 저 의원 개인의 입장이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네. 근데 그걸 명확하게 안 하면 누가 봐도 그건 대변인이 한 얘기니까 그렇죠. 당의 입장으로 거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정도면 당 대변인이 아니라
특정 캠프 대변인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신동욱 의원은 할 말이 없을 것.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했죠. 거예요. 잘 정확히 얘기한 거죠. 이거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아 이게 지금 보니까는 권영세 대표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아주 확실하게 견제를 하라라고 대변인한테 뭔가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알아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신동욱 의원이 그랬다면은 근데 어쨌든 대변인 타이틀을 달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분명하게 본인이 가르마를 타줬어야 됐다. 그것을 저는 박정훈 의원이 잘 지적을 해서 이게 당 대변인이냐? 특정 캠프 대변인이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의 대변인들에게서 이런 이슈가 지금이 네.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때 왜 김문수 대변인도 이런 게 적절하지 않은 그렇죠. 방송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대변인이라는 당의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좀 실수가 잦을 수 있나라는 지금 생각도 해요. 대변인이 말이죠. 네. 이 대변인의 대자가 대리할 대자지만 사실은 큰 대자를 쓰기도 해요. 큰 대자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당을 대신해서 말한 당의 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큰 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말 그대로 소위 쌍팔년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명대변인이 많았어요. 지금 그 가장 유명한 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 누가 만들었지 아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박희태 옛날에 의원이 만드신 건데 그분이 만든 박희태 말이에요? 의원은요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장을 하고 벌써 10여 년 전에 정치 퇴장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때 이분이 더군다나 대변인을 한 거는 그 훨씬 전이에요. 2000년대 초반이야.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요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한 말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때만 해도 박희태 대변인의 경우 철학이 분명했어요. 첫째, 대변인은 말이 길면 안 된다. 둘째, 대변인은 가급적 고운 말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대변인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상대당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가는 말이 내가 고와야 저쪽에 오는 말이 곱고 그래야지 정치가 좀 품격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짧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촌철살인. 확실하게 한마디로 각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보면 다 늘어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변인이 너무 많아. 대변인, 중변인, 소변인. 근데 너무 많아. 이게 지금 몇십 명씩 있는 거야. 옛날 맞아요. 대변인 하나였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옛날엔. 그러네요. 옛날에 저도 80년대 90년대 신문 열심히 본 사람들은 그때 대변인들 줄줄 외워요. 뭐 신명보 대변인, 박희태 대변인이었고 별로 없고 홍사덕 대변인 몇 명 없어요 다. 그렇게 그리고 그분들 한 번 내면 진짜 사자성어 같은 거 기가 막히게 뽑아내요. 내로남불 같은 게 대표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좀 품격도 있고 또 그다음에 결국은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포인트죠. 저는 하여간 이 대변인이 정말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이건 특히 민주당 특히 심하잖아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대변인이 정말 무슨 그 변자가 지금 말할 변이 아니고 진짜 다른 변 지금 저는 정말 그런 것을 느낀다. 그래서 정말 이제말로 말의 품격을 되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 만약에 네. 우리 기자님이 이런 대변인 자리를 딱 맡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변인계의 네. 센세이션 네. 굉장히 패러다임을 바꿀 것 같다.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엄청 빨리 하지만 네. 촌철살인으로 찔러주고 재미있게.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김혜승 대표님이 네. 저를 대변인으로 좀 앉혀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뉴스엔진에서는 일단 대변인 하고 그럼요. 계시죠. 뉴스엔진이 네. 얼마든지 제가 하죠. 네. 하여튼 뭔가 네. 센세이션하고 굉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유, 듭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오늘 그래서 지금 근데 저게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어쨌든 같은 초선이고 네. 또 같은 그 언론계 더군다나 같은 회사까지 있던 두 의원이 그렇죠.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저건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들이 각자 도생으로 가서 각자 도생의 이제 신호탄이다. 자기가 따르는 이제 대선 후보 이제 하고 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이제 경쟁하고 네. 다투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 이미 돌입했다. 돌입했다. 이것은 근데 재미있는 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네. 이 민주당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경쟁이나 견제를 하려고 그러면 내부 총질이냐 어떻게 되고 이재명 아버지한테 네가 후레자 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쪽과 이제 이쪽은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당이 아니죠. 그건 당이 아니고 그냥 사당이다. 사당이다. 예, 더불어 사당, 더불어 재명당 네. 그렇게 됩니다.